국내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 약 2,660만 대. 우리나라 국민 2명 중 1명이 자동차를 갖고 있는 셈입니다. 신차가 늘어나는 만큼 폐차도 늘어나기 마련인데요. 운행을 마친 자동차, 그 마지막 여정에 종착지를 찾았습니다. 현재 이 폐차장에 모여있는 자동차는 400에서 500여 대. 사고차, 오래된 차 모두 폐차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누군가에겐 쓸모를 다한 고철이지만 이곳에선 귀하신 몸입니다. 과연 폐차는 어떻게 진행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폐차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진원 대리라고 합니다. 근무한 지는 이제 한 4년여 정도 되고요. 제가 하는 일은 이거를 폐차를 할지 아니면 또는 있는 원형 그대로 수출을 할지 점검을 하는 그게 제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쌓여있는 차들이 있어요. 이 모든 차들이 다 폐차라고 보시면 돼요. 형태로는 살아있는 차지만 만약 등록증 같은 게 말소됐기 때문에 이제 운행할 수 없는 진짜 폐차가 되는 겁니다. 저희 작업장이고요. 또 여기에서는 우리 와이어들이 하는 작업장이래요. 하이, 안녕하세요. 얘들아, 안녕하세요. 네, 다 분업화가 돼 있어서 첫 단계서부터 바퀴를 빼주시는 분, 배터리를 빼주시는 분이 따로 있고, 또 엔진 오일이라든가 미션 오일, 그리고 부동객 같은 거를 액상류를 빼주시는 분이 따로 있고, 각자의 맡은 부분이 따로 있어서요. 단계별로 해체를 하면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엔진을 적출해낸 거죠. 심장을 떼는 것들입니다. 폐차하고 최종 엔진들만 모아놓은 곳이에요. 다 분해해서 고철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깨끗한 부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재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너무나 깨끗한 차 같은 경우는 그 자체로 수출이 내보낼 수도 있어요. 폐차장 문이 열리자 가장 먼저 찾아온 건 폐차를 실은 견인차입니다. 요즘은 전화 한 통이면 어디든 달려가 폐차를 가져오는데요. 줄줄이 들어오는 폐차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는 자동차 한 대. 고급 외제차입니다. 이곳과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건 아닐까요? 차가 너무 깨끗한데? 이렇게 차가 깨끗해도 일반적으로 폐차야 절차에 들어온 폐차 차량입니다. 되게 깨끗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깨끗하고 사고 나고 그거는 우리 기준이 아니에요. 차주의 마음입니다. 이게. 폐차장에 왔지만 무작정 부숴버리지는 않습니다. 먼저 재사용할 부품을 찾는데요. 그런데 문이 잠겨 있어. 왜 문이 잠겨 있어? 보세요? 문이 잠겼습니다 지금. 문 잠겼다고요? 네. 키는요? 어? 키는? 키는 다 안에 있지. 안에 있다고요? 네. 그럼 이거 어떻게 옮겨요? 폐차잖아요. 폐차면은 이제 얘가 희생을 해야죠. 다소 과격해 보이지만 폐차라 허락됩니다. 장교에서 비상 탈출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야 이것도. 는 부품들이죠. 이것도. 아이고.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유리가루가 세기 때문에. 그럼 폐차비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폐차비랑은 딱 정해진 게 아니에요. 차종마다 가격은 조금씩 다 달라요. 승용차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70만 원에서 한 100만 원 사이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많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SUV들, 그건 이제 중형 이상이 되다 보니까 그거 같은 경우 80에서 한 120선 Y 좀 넘는 것도 있고, 또 반대로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1톤 트럭 같은 경우는 연식이라든가 형식에 따라 또 이제 130, 140까지 나오는 경우 좀 다양해요, 그게. 이렇게 하루에 폐차하는 차가 약 40대. 이번에 들어온 차는 2010년식 LPG 차량입니다. 연식은 꽤 됐지만 사고 흔적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앞에 거 내가 뗄게. 일단 폐차장에 들어온 이상 거쳐야 하는 관문이 있습니다. 바로 차의 신분증이라 할 수 있는 번호판 떼기인데요. 먼저 제일 들어오면 번호판을 먼저 탈거가 제일 우선순위예요. 그래야 폐차라는 거, 움직일 수 없는 차라는 거로 이제 명시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떼어낸 번호판은 한데 모아서 곧바로 절단합니다. 혹시라도 다른 용도로 악용되는 걸 막기 위한 조치라는군요. 다른 데 도용될 수도 있고. 이렇게 절단된 번호판도 그냥 버리는 일 없이 고철로 재활용합니다. 그 사이 본격적으로 폐차 점검에 나선 작업자. 재사용이 가능한 부품이 남아있는지 하나하나 꼼꼼히 살핍니다. 이거
이거는 몇 년도나 됐고? 보통 자동차 같은 경우는 운전석 밑에 이거 라벨지가 있어서요. 형식 같은 거 있으니까 이것도 알아두시면 괜찮은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 딱 나와 있어요. 2010년식 차량이고요. 키로수는 한 14만 6천 정도 탄 차량입니다. 근데 벌써 폐차를 하네요? 그러니까 폐차하는 것도 꼭 기간이 있어서 폐차하고 뭐 얼마가 다 그게 아니에요. 차유 소유주분의 예, 결정권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타도 이런 말을 못 하는 거죠. 먼저 차의 심장부터 살펴봅니다. 지금 엔진 변속기 아무 문제 이상 없이 다 괜찮고요. 이 LPG 차예요. 그래서 연료 탱크를 확인을 한번 해줘야 됩니다. 연료 탱크 같은 경우는 자 보이죠? 이게 LPG 탱크, LPG 연료를 사용하는 거죠. 밸브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소비자분들도 차주분들도 좀 알고 계셔요. 위험할 때는 이걸 잠그고 하셔야 되니까 이게 보통 다 밸브들이에요. 아하, 안전을 위해 이렇게 두 군데의 가스 밸브가 있군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거 다 확인해서 잠고 이런 거 유출이 있는지를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바깥 점검이 끝나자 이번에는 차 안에 타는 작업자. 그런데 갑자기 펜으로 차 내부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합니다. 뭐라는 걸까요? 부품으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표시해서 해체할 때 함부로 하냐고 좀 정성껏 띄어내는 거죠. 그래야 다시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부품으로요? 그렇죠. 아 거의 문제 없고요. 문짝도 문제 없고 후드, 번네트 저것도 문제 없고 다 문제 없고 전체적으로 좀 다 이상이 없습니다. 희명 씨 이거 차 깨끗하니까 라이트하고 범퍼하고 다 필요로 하니까 간단한 것만 먼저 좀 빼주세요. 점검해보니 재사용이 가능한 부품이 꽤 많은 상태입니다. 그렇기에 새 제품을 다루듯 손길이 조심스럽습니다. 그죠? 너무 깨끗하니까 다시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이거 재사용할 수가 있는 거니까 부품으로 만들어 놓는 거죠. 그야말로 돈을 안겨주는 보물. 무거운 부품을 하나하나 옮기며 손상되지 않도록 신경을 곤두세웁니다. 훨씬 더 저렴하다 보니까 한 3분의 1, 4분의 1 수준이죠. 저희 가격은. 한때는 누군가의 애마였을 폐차. 비록 도로 위 수명은 끝났지만 부품으로 새 삶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어떤 분은 차 막 이렇게 세차 다 하고 오셔서 우시는 분들도 계세요. 차 본넷을 열면 그 밑에 공간이 있는데 네. 거기에 이렇게 매직으로 이렇게 적으셨더라고요. 그동안 고마웠어. 너에 대한 추억을 간직할게. 잘 가. 이런 식으로. 바깥쪽 부품을 떼어냈지만 여전히 쌩쌩한 자동차. 아직 쓸만한 부품이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바로 다음 작업장으로 이동합니다. 이곳에서는 분업화를 통해 단계별로 해체가 이루어집니다. 숙달된 작업자만의 전문 영역이죠. 줄줄이 대기하는 차가 많은 만큼 효율을 높이기 위해 조립 역순으로 작업이 시작됩니다. 타이어하고 배터리 제거해 주세요. 먼저 화재 위험이 있는 부품부터 분리합니다. 배터리에 배터리 바라스 수명이 많이 남은 배터리 역시 한데 모아서 다시 재사용됩니다. 다음 차례는 타이어인데요. 한 개 무게가 약 25kg, 차 한 대당 100kg의 무게를 감당해야 합니다. 상태가 나쁜 타이어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재사용 여부도 신중히 가려냅니다. 공 패턴이 어떠세요? 좋죠? 선명해요. 예, 그 밑에 걸 보면 많이 마모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용할 수가 없는 거고 이때 중요하게 체크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보면 1219 앞에 12는 1년에 우리가 52주잖아요. 그래서 주차를 표시를 해주는 거고 그 뒤에 19는 연도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219는 19년도 12번째 주에 생산된 타이어라는 거죠. 그러면 19년도에 생산된 타이어인데 지금 26년도이기 때문에 못해도 7년에 가깝기 때문에 이거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타이어가 패턴이 좋고 마모가 없다고 하더라도 오래된 타이어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고 위험성이 있을 수 있어요. 최소한 저희 같은 경우는 23년도, 24년도 거기서부터 사용을 하게 된 거예요. 최소한 2년에서 3년. 작업자의 손이 닿을수록 가벼워지는 자동차. 하지만 모든 게 다 재사용되는 건 아닙니다. 환경 보호를 위해 따로 처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환경 오염시키는 물질을 다 제거해 주는 거예요. 뱅가스라든가 아니면 에어컨 가스, 엔진 오일, 미션 오일 다 수거하는 겁니다. 이제 엔진 차례입니다. 엔진을 내리기 위한 그 볼트를 이제 탈착하는 작업. 엔진은 구조상 차축 위에 올라가 있는데요. 그래서 엔진을 꺼내려면 차축부터 산소 절단기로 잘라내야 합니다.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작업자만 가능한 고도의 기술. 떼어낸 뒤에도 무게가 상당해 옮기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70km 정도 나갈 겁니다. 근데 발 다치신 적 없으세요 혹시? 이거 그래서 항상 안전화를 신고 항상 조심히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이런 위험 속에서도 작업은 계속됩니다. 엔진 들어요. 아 엔진 내리시는 거예요? 성능이 좋은 엔진은 비싸게 팔리는 폐차장 효자 상품. 그래서 분리부터 보관까지 특별히 더 신경 씁니다. 엔진 받칩니다. 다 전문가들이라 딱 보는 순간 아 무슨 엔진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거를 골라서 가지고 가시죠. 특히 중고 엔진은 외국에서 인기가 많아 아무리 쌓여 있어도 며칠이면 다 팔려나간다고 하는데요. 부품을 고정하는 볼트도 중요한 자원입니다. 볼트도 좋은 구철이에요. 이래 보여도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철이라 고철 중에서도 귀한 대접을 받습니다. 엔진까지 분리한 폐차의 다음 행선지는 불착기 앞. 마지막 폐차 작업을 진행합니다. 사람이 하기엔 위험하고 더딘 작업이라 불착기가 나섭니다. 먼저 차 지붕부터 깔끔하게 걷어낸 뒤 다음으로 집게가 향한 곳은 차 앞유리. 망설임 없이 깨부셔버립니다. 쓸모없는 좌석을 한 번에 꺼내기 위해서인데요. 이빨 뽑듯 집게로 쏙쏙 빼냅니다. 이야, 백발백중이네요. 이제 남은 건 사람으로 치면 혈관인 전선입니다. 이렇게 빼서 한 곳에 차곡차곡 모아놓는데요. 얼핏 보면 쓸모없이 보이지만 의외로 비싸게 팔린다는군요. 전선이 들어가 있어요. 이제 전선 빼내고 시타라제다 그런 거 있고 에어컨 에바 같은 거 있거든요. 그거 빼내고 그거 다 구리잖아요. 그게 좀 가격이 좀 나가는 거라 거기서 반드시 빼야 돼요. 이제 내장재와 부품, 전선까지 하나씩 걷어내고 나니 자동차 본체만 남았습니다. 차체는 차체대로 가치가 있는데요. 고철로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중형차 한 대에서 나오는 고철 무게가 약 600에서 700kg. 철강 원료를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선 폐차 한 대가 귀중한 자원인 셈입니다. 저희 최대 목표치가 90% 이상이에요. 무게비의 90% 이상을 재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 목표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쓸 수 있는 거 다 쓰려고 최대한 사용을 하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죠. 이제 거리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전기차. 2011년 첫 등록 이후 100만 대를 넘어서며 바야흐로 전기차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자연스레 폐차장에 들어오는 전기차도 늘고 있는데요. 오늘 들어온 차는 21년식 수입 전기차입니다. 연식은 얼마 안 됐지만 사고 수리비가 차값보다 높게 나와 결국 폐차를 택하게 됐다는데요. 범퍼를 보니 사고가 꽤 컸던 모양입니다. 폐차하려면 일반 차 폐차비 뭐 더 받나요 덜 받나요? 그러니까 종류가 다를 뿐이지 같은 차종이기 때문에 가격대는 비슷비슷해요.
이게 특별하게 더 높고 더 낮고 그게 없어요. 내연 기관차와 달리 전기차는 리프트에 올려 해체를 시작합니다. 까다로운 작업이라 전문 인력만 담당하는데요. 배터리가 바닥이기 때문에 그걸 먼저 제거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화재 위험성이 너무 요즘에 뉴스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전문 작업자라도 만반의 준비는 필수입니다. 방염복이에요, 방염복. 배터리 빼다 보면 화재도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착용하는 거예요. 얘가 이제 그 절연장갑 이거 절연장갑이에요, 절연장갑. 고압 전류가 흐르고 있으니까 까다롭죠, 이제. 화재 못지않게 위험한 것이 감전. 자칫하면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기에 작업 전엔 늘 긴장 상태입니다. 그런데 안 열리나요? 이래서 전기차가 싫단 말이죠. 앞에 사고가 너무 많이 심해서요. 네. 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문을 열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이 약간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앞부분에서 문을 열 수 있는 전원 공급 장치가 따로 있는데 지금 그게 지금 파손된 상태예요. 급한 대로 다른 배터리로 임시 전원을 공급해 보기로 하는데요. 방법이 통할까요? 배터리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연결됐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다행히 한 번에 열리네요. 곧바로 전원 버튼을 누르는 작업자. 순조롭게 시동까지 걸립니다. 아, 됐다. 배터리 분리는 전문가에게도 쉽지 않은 일. 전기차 시스템에 대한 이해 없이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인데요. 전력을 차단하는 거. 아무래도 고전압이다 보니까는 차가 전력 차단하는 게 따로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전기차의 경우 먼저 배터리 잔량을 확인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80% 90% 있을 때는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자가 방전기가 있기 때문에 방전기로 해서 전기를 빼줘야 돼요. 20% 정도 나왔어요? 21%면 그대로 이제 해체하면 될 것 같네요. 안전을 위해선 배터리 잔량이 50% 이하로 떨어져야 비로소 분리 작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말처럼 그리 간단하진 않습니다.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걸 다 제거를 해야 돼요. 약 100개의 볼트를 하나하나 풀고 나서야 배터리 보호 케이스를 떼어낼 수 있습니다. 케이스를 만질 때마다 우수수 떨어지는 흙먼지. 흙으로 샤워하는 것도 일상인데요. 채 털기도 전에 다음 작업을 준비합니다. 메인 배선들을 제거를 해줘야죠. 요거 할 때 좀 위험하겠어요. 그렇죠. 이곳에서도 이제 순간적으로 전기가 아크가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고 감전을 또 조심해야 되고. 배터리의 고전압 전류를 차량의 주요 장치로 전달하는 게 바로 이 메인 배선입니다. 메인 케이블. 이제 고지가 멀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리프트를 배터리 아래에 조심스레 갖다 대는데 어찌된 일인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걸린 것 같아. 다시 한번 또 체킹하면 매뉴얼을 한번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했지 하는 예측이 아닌 정확한 매뉴얼대로 해야 되니까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설명서 확인 후 처음부터 다시 살펴봅니다. 같은 회사의 전기차라도 모델마다 부품 모양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인데요. 방해물이 사라지자 배터리가 무사히 전기차로부터 분리됩니다. 하지만 완전히 다 내릴 때까지는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배터리. 배터리 팩입니다. 야, 크기가 거의 식탁만 하네요. 이 안에 이제 배터리 내장이 다 돼 있는 거죠. 셀들이 다 연결돼서 메인 컨트롤러 이쪽으로 해서 이제 출력이 되게끔 돼 있습니다. 내연 기관차의 엔진 역할을 하는 전기차 배터리. 그중에서도 인기 수입 전기차에는 원통형 배터리가 약 4,000개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두꺼운 금속 캔이 외부 충격과 압력을 보호해주는 구조입니다. 보통 20년씩 이전 거는 보통 정부 지원이 있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돼요. 배터리를 해체를 했을 경우. 정부에다가요? 예. 21년씩 이후부터는 그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저희가 따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배터리 처리 업자한테 얘기를 해서 그다음에 이제 처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분리된 2021년 이후 배터리는 전문 업체에 넘겨지기 전까지 따로 마련된 공간에서 관리됩니다. 아, 이거 네, 이렇게 지정된 곳에서 저장하게 돼 있습니다. 국산 전기차 배터리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국산 전기차 배터리는 각형과 파우치형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 중 각형은 여러 개의 셀로 이루어져 있어 내구성이 뛰어나죠. 아, 왜 이렇게 따로 보관해요? 왜냐하면 요즘 뉴스에도 많이 나왔지만 이 배터리 팩이 화재가 발생 시에는 너무나 큰 화재가 되고 열폭주라고 그래서 너무 크게 확산이 돼요. 그래서 이 자체가 방염 처리 다 돼 있고 불을 확산을 막을 수 있고 또 온도를 유지해서 열폭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장치인 거죠. 자, 실내 탈갈게요. 흠집나지 않게 이쪽으로 옮기게요. 아, 이것도 다시 쓰는 거예요? 그렇죠. 아, 시트는 보시면 시트는 깨끗하잖아요. 가죽이 해지고 하는데 그것도 없이 그냥 깨끗하니까 찾으시는 고객이 있다면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는 거죠. 네. 웬만하면 다 살려야 되니까. 인기 수입 전기차는 부품을 주문하면 바다 건너 오기까지 시간이 걸려 중고 부품이 없어서 못 팔 정도라는데요. 두 가지. 그만큼 귀하다 보니 폐체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신음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4시간 고생 끝에 마침내 실내 작업이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야, 요거는 재활용 가능한 거죠? 그렇죠. 재활용이 가능하고 저 모니터 같은 경우는 좀 모델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한 100에서 100만 원 후반대 그 정도 되는 금액이에요. 저게 다. 아, 이제 멀쩡하다. 얘를 다 테스트했는데. 그러면 한 30만 원 정도? 엄청 싸요. 그러기 때문에 많이들 찾으시는 거죠. 수고하세요. 아, 너무 힘들어. 우리 쉬었다가 커피 한잔 하고 그다음에 하자고요. 자, 나오세요 빨리. 너무 더워. 수고했습니다. 목 아파요. 5-6시간 정도 더 소요가 되죠. 그럼 한 10시간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한 대에 전념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죠. 전기차. 예. 그래서 솔직히 저희는 조금 더 어렵습니다. 잠시 실내에서 몸을 식히기로 하는 작업자들. 오늘 같은 날은 시원한 물이 더 당기는데요. 후배 먼저 주시네요. 아유, 많이 움직였잖아요 우리 덕재님이. 일한 직후라 물이 꿀맛입니다. 시원합니다. 좋으세요? 예, 많은 차종을 구애받지 않고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뜯어볼 수 있잖아요. 그게 가장 좋은 거죠. 남자들은 아마 또 그게 있을 거예요. 아마 다른 걸 해봤어도 이거만큼 재밌는 게 없어요. 이것도 머리가 있어야 돼요. 생각하고 공부해서 언제든지 탐구하고 연구해야 좀 더 심화 있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지. 그냥 우리 예전 선배들이 했던 것처럼 부수고 떼내고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이제는. 폐차라고 꼭 최신차의 부품만 인기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눈에 봐도 오래된 이 트럭들은 의외로 해외에서 인기가 있다는군요. 바이어들이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하고 체크해 놓은 겁니다. 우리한테는 폐차돼서 이제 필요가 없는 차지만 외국에서는 우리 차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중동 지역에서 우리 중고차의 인기는 높다 못해 뜨거울 정도인데요. 싸고 튼튼하다는 인식이 퍼지며 매년 수출량이 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인데 차 사러 왔습니다. 근데 차가 굉장히 많이 낡았잖아요. 인젠 있잖아, 인젠 D4 BB 파키스탄에 인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거 차 오래되는 거 새로 나온 것보다는 오래되는 거 인젠이가 좋아요. 외국인 중개상이 폐차 중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르면 바로 그 자리에서 부품을 분리해 주는데요. 그런데 앞부분만 댕강 자릅니다. 실수로 잘못 잘라낸 건가요? 뼈를 다 짜서 이렇게 잘라내요? 엔진과 사람이 타는 부분, 그 앞부분은 따로 있어서 앞부분 먼저 제거 후에 먼저 빼놓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엔진을 빼낼 겁니다. 분리된 트럭 앞부분도 외국인 중개상에겐 소중한 자원. 손상되지 않게 조심조심 가져갑니다. 파키스탄 형님들
오래된 차다 보니까 신부품, 새 부품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저거를 살려서 쓰는 거죠. 차 일부분을 통째로 가져가면 부품을 각각 가져가는 것보다 분실 위험이 훨씬 적다는군요. 저 중동 쪽, 그쪽도 많이 있고요. 중동에 있는 여러 나라들도 많이 있고 또 아프리카의 뭐 가나라든가 거기도 많이 있어요. 그런 곳에서는 우리나라 차가 이제는 솔직히 이제 당당하게 얘기잖아요. 일본 차보다는 우리나라 차가 더 좋다고. 그래서 약간은 좀 뿌듯한 기운도 있습니다. 며칠 후 폐차장을 찾은 사람이 있습니다. 헤드라이트 좀 사봤습니다. 연식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13년씩 노화돼가지고 헤드라이트 자체가 좀 뿌예요, 뿌예. 시중보다 저렴하게 지인들 거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저렴한데요? 3분의 1도 안 되죠. 2층 창고요. 13년식 운전석 HID 거 있는지 확인 한번 부탁드립니다. 폐차장 건물에 자리한 부품 창고. 모두 성능에 문제가 없는 부품으로 시중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부품만 9,000개나 지금. 이 중 전조등과 사이드 미러는 특히 찾는 이들이 많은데요. 게다가 오래돼 단종된 차량 부품은 폐차장이 아니면 구하기 어렵습니다. 운전석과 전조등 재고 있습니다. 부품의 경우 작은 고장도 큰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기에 최종 점검을 꼼꼼히 합니다. 다 일일이 확인을 다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전조등차 이쪽 고객님 입수하신 거니까 네. 고객님 한번 보세요. 물건이 맞는지. 맞아요. 밖에 가서 장착해서 유용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네, 잘 사용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여기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은 것을 재활용할 수 있고 재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국가에 좀 우리도 공헌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